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경화증 가지고 계신 어느 환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장장애와 소화기능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경화증이 있는 어느 환자분이 점점 위장기능이 뭔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분은 센트로미어 항체 양성 크레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 증후군들이 나타나는 이 센트로미어 항체 양성을 가지고 계신 피부 경화증 환자분입니다. 이분이 계속 위장하고 소화 기능이 괜찮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자주 체기와 불편이 나타나는 게 내장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경화증에서 이 센트로미어 항체가 있다면은 경화증 중에서 크레스트 증후에서 주로 검출되고 환자분의 예후 예측에 유용한 지표이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칼슘 침착과 레이너 증후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있는 거예요. 식도 기능 저하. 여기 보면은 식도 기능 저하, 식도의 운동성이 떨어진다. 식도에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위장장애가 오고 체기도 오고 자꾸 위장의 기능이 떨어진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크레스트 증후군 중에서 식도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분 지금 보면 이분이 센트로미어 항체 양성이라고 하셨죠. 근데 위장장애, 소화기능장애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요즘 자꾸 체기와 불편이 나타나는 게 내장까지, 그러니까 위장까지 진척되어 가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위장 기능의 어떤 활동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피부 경화증, 이 센트로미어 항체 양성, 이 양성 수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이 진행되지 않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피부 경화증 있는 분들이 내부 장기로 침범이 되면은요, 점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요, 거기서 더 진행되면은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먹으면 무조건 토하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 상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경화증 있는 분들은 지금 제 말씀드린 부분 위장 증상에 대해서 식도 증상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 체기와 위장 기능 떨어지는 느낌만 있다가 점점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먹으면 토하고 미식거리고 점점 약간의 음식물을 섭취하기 힘든 상태로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몸이 좋아지고 항체 활성도를 낮춰야 된다. 팔이 자주 저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팔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리다.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주무르면 괜찮아지긴 하지만 이것 또한 이 증상의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저린 것도요. 저린 것도 아까 크레스트 증후군에서 보면은요. 이 손가락 말단의 경화증 그리고 또 이 혈관의 문제, 모세혈관 이 손가락 말단이 순환이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레스트 증후군 양성인 여자 환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위장은 이 식도 기능 저하, 식도의 운동성 기능 떨어지는 거, 운동성이 떨어지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 손가락 말단의 경화증이 올 때 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러 가지 크레스트 증후군이 나올 때 이분이 지금 중요한 것은 크레스트 신드롬이 나타났다는 것은 제한형 피부 경화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래도 예후가 좀 양호한 편이다. 미만형 피부 경화증 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부 장기로 침범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크레스트 증후군이 조금은 예후가 양호하다 볼 수 있는 거고 이분은 지금 센트로미어 항체 양성이었기 때문에 크레스트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요. 피부 경화증 루푸스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혼합성 결체조직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센트로미어 항체 양성이고 이분은 지금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피부 경화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체 수치 역가가 떨어져야 돼요. 센트로미어 항체 수치 역가가 떨어져야 되고 항액 항체 수치가 640이었으면
320으로 내려오고 160으로 내려오고 80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항해항체 수치가 내려오던가 센트럼유 항체 수치가 내려오던가 이런 자가면역에 관련된 이 질병과 관련된 항체들의 수치, 역가가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지 진행하지 않고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항액 항체라든지 센트럼유 항체 수치의 수치 역가가 만약에 점점 더 올라간다면 그것은 피부 경화증이 점점 더 진행되는 거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 경화증이라는 것은 내부 장기로 침범되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도 되고 몸이 굳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진행되면서 활성화가 계속 진행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항액 항체 그리고 센트럼유 항체 수치 이런 질병과 관련된 자가면역 항체 수치가 떨어뜨리도록 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항체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요. 병이 나아간다고 볼 수가 없고 결국은 진행해야 됩니다. 한의학적 이 피부 경화증 치료의 장점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한의학적 피부 경화증 치료를 받은 제 환자분들의 이 수치를 보면은 항해항체 수치가 피부 경화증 환자분이 내려가요. 센트럼유 항체 수치도 내려가고 이뮤노글로불린 수치도 좋아집니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 치료는 피부 경화증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몸의 세포에 좋은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항체 수치들이 양약으로 좋아지지 않는 항체 수치들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적 치료가 피부 경화증 치료에 있어서 우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몸의 세포에 작용을 해서 센트럼유 항체 수치가 낮아진다든지 항해 항체 수치가 점점 낮아진다든지 이런 질병과 관련된 자가면역 항체 자체가 낮아지면서 질병 활성도가 낮아지고 진행을 막는다. 한의학적 치료의 뛰어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경화증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항체의 활동 수치 역할을 낮추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지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피부경화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